대통령님, 그곳은 편안하시죠? 어제 저는 대통령님 곁으로 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형벌에 숨어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 둘 시장님을 배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된다. 나를 버려라. 사악한 무리들의 공작에 휘말리게 되면 지루한 법정 공방은 차지하고 성급한 입 진보들의 소리돌림, 언론들의 놀잇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기우고 발가벗겨져 평생을 쌓아 올린 업적은 무시되고 인격과 명예를 내동댕이 쳐버려 짓밟아 버리는 수많은 벌떼들의 공격으로 겨우 깨어난 시민들이 다시 눈과 귀를 가려 숨어들까 염려되어 스스로 도덕적 판결을 내리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님 곁으로 먼저 가신 노회찬 의원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우두커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세상이 원통하고 야속하여 빈소에서조차 말라있던 눈물이 하염없이 눈끝에서 타고 흘러 귓가를 적십니다. 그 소리 없는 눈물은 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용기 한 번 더 내어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휴대폰이란 놈 속에 박을대는 입 진보들과 한바탕 글쟁이라도 치러봅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란 청원에 동의한 40여만 명의 사람들과 싸워봅니다. 그렇게 와르르 쏟아내고 보니 숨쉬고 살아있는 인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이다. 입맛이 없어 한 수저 뜨는 둥 마는 둥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셔봅니다. 체기가 있는지 푹소리와 함께 하필 밥알 세 알이 툭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왈칵 무너졌습니다. 울고 또 통곡했습니다. 서럽게 꺼이꺼이 어린아이 마냥 울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에서 11년을 훌쩍 넘어 대통령님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도 가슴이 메어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당신의 친구 문재인 한 명으로는 너무도 역부족인가 봅니다. 그곳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겠지요. 이곳은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정치 검찰과 합당한 정의의 판결이 서투른 사법부인 것 같습니다. 반공이란 이유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해도 현충원에 안장되고 육군장으로 상을 치를 수 있으며 광주의 살인자도 수천억대 기업 사기꾼도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성폭행으로 사람이 죽어도 수고언론 사주들과 그 무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전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그런 지옥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악인은 구정물에 때 하나 보탠다고 달라질 게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진실 여부를 떠나 덫에 갇히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나를 버려라, 노회찬 의원님은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그렇게 그 올가미 덫을 벗으려 할 때 다가올 수많은 상처와 억측과 오해로 진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를 심판하여 그 물살을 막아내신 거란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도무지 못 참겠는 것은 수구 공작 세력들의 놀이마당에 춤추는 입진보들입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깨끗한 척하더니 돈 받아 처먹은 놈, 자신과 똘마니들의 이권을 위해 많은 사람을 괴롭힌 시장 등등 오물 같은 글과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은 무결점이며 너무도 깨끗하고 티끌 하나 없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장례도 끝나기도 전에 유족과 사람들의 가슴을 후려 파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대통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이곳입니다. 무엇이 죽음보다 더한 죄값이 있을까요? 헌법에 명기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에 고소인을 피해자로 예단하여 판결해버리는 사람들은 판사 위에 군림하는 옥황상제라도 되는 것인지, 누가 그런 자격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백선엽을 놓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봐달라고 하는 자들의 논리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리도 모질고 매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들이 정말 진보라는 같은 배에 올라 항해하는 동지들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대통령님과 세 분의 죽음이 스스로 내린 죄값일지, 아니면 올가미에 갇혀 앞으로 다가올 무게가 진영과 나라를 위해 지리한 멸렬의 길에 들어설 것을 알기에 스스로 예단하여 내린 결정이었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겐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람이라면 명복을 빌지 않겠다란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말은 구천을 떠돌면서 고통받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설령 맞다 한들 부디 다음 생애에는 상처 준 이들에게 빚을 갚으시라, 잘 가시라,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보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만 옳다고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 운운하며 망자의 뒤안길에 흙탕물을 뿌려대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그대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대도 박원순 시장님은 누군가의 장기로, 누군가의 안구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생명나눔 실천회에 소중한 장기를 미리 기부하신 그 뜻은 알기나 하는지, 그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입 말고 말입니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의 동갑내기 친구가 곁으로 가셔서 좋으신가요? 말동무가 한 명 더 생기셔서 좋으시죠? 의원님의 꿈이셨던 한 정당은 자신들의 이상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적어도 저는 압니다. 시장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진영의 흐트러짐과 지리한 멸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란 것을 압니다. 진보의 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세 분이 놓으신 노를 이제 저희들이 대신 저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항해사, 항법사 선원이 되어 힘차게 저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선장이신 문재인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더 힘차게 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적폐 없는 세 분 계신 그곳에서 우리 다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왔노라 큰 광장에서 목청껏 축제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시민의 광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겠습니다.